부산 명지에서 수영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ADHD 학생 부모님이 계셨다. 수년째 특수체육을 다니며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산만함과 폭력성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찾아오셨다. 이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ADHD 운동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센터를 선택할 때 꼭 봐야 하는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려 한다. 1번, 단순 체력이 아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학생은 이전 센터에서 오랫동안 대근육 위주의 발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하지만 충동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실 내 수업이 불가능해질 정도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과는 명확했다. 생각하면서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아닌 단순 대근육 발달 수업으로 인한 전두엽과 손해의 연결성 부족. 특수체육의 핵심은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손해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해 주어야 한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그에 져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운동, 무술, 테니스, 암벽 등반 등은 뇌의 손해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하여 주의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세부 진단이 정확해야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이 정해진다. 원인을 모르고 저지르는 해결책은 성장기 아이에게 폭력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 공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아이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도움되는 ADHD 운동을 시키고 싶은 부모님이시라면 센터를 선택하기 전 아래 3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란다. 첫 번째, 오늘 배운 기술을 기억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등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나요?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 민첩성 훈련이 포함되어 있나요? 세 번째, 생각하면서 몸을 동시에 격렬하게 사용하는 동작을 단계별로 가르치나요? 2번,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나올 만큼 힘든 구간이 있는지. 이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몇 시간이고 집중이 가능했다. 일부 ADHD인이 보이는 하이퍼 어텐션, 즉 초집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조금씩 발전시켜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할 때도 집중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BDNF 수치를 높여줘야 된다. BDNF는 아이가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찰 정도로 힘든 구간이 있어야 분비가 된다. 이때 비로소 두뇌의 신경 가소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델 교수는 신경 가소성이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힘든 운동은 바로 이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BDNF 수치를 높여 ADHD 학생이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뇌 상태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부모님은 센터에 아래 3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첫 번째, 수업 시간 중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아이가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이나요? 두 번째, 운동 전후 아이의 기분이나 각성 상태가 차분해지는지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시나요? 세 번째, 센터 지도자가 심박수와 뇌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요? 3번,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스몰 스텝 방식인지. ADHD 학생은 학교나 가정에서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운동센터마저 경쟁을 부추기거나 못한다고 질책하면 아이의 의기소침해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폭력적으로 변해서 상대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도 화를 내며 폭발하는 성격이 된다. 따라서 무결점 동작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나를 인식시켜 성취감을 맛보며 건강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특히 더 자존감을 높여주는 스몰 스텝 방식 수업에 신경을 썼다. 실제로 지금 이 학생은 마음이 튼튼해져서 누가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도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체육관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듣는 칭찬으로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ADHD 운동센터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코치가 얼마나 아이의 두뇌를 이해하고 맞춤 처방을 제시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미국 버몬트 대학의 베시 호자 교수는 운동은 ADHD 아동의 행동 장애를 줄이지만 성공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결과가 나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발달지원센터는 스몰 스텝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힌트를 못 넣으면 올라서는 것부터 칭찬하는 식이다. 일본에서 운동을 배울 때 이런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에 선명히 생각나는 방식이다. 부모님은 방문하시려는 센터에 아래 3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첫 번째, 경쟁보다는 개인의 기록 경신에 초점을 맞추나요? 두 번째, 아이가 동작을 틀렸을 때 지적하기보다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나요? 세 번째, 선생님이 아이의 산만한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시나요?
멀리서 힘들게 찾아온 이 학생은 현재 6개월 정도 배우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생각하고 밥도 먹지 않고 몰두했던 게임을 스스로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생겼다. 이 모든 게 위에서 말한 3가지 포인트가 접목된 운동을 잘 따라와 줬기 때문이다. 좋은 교사는 아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는 단순히 살을 빼려는 게 아니라 전두엽 자극이 필요합니다. 혹시 복합 인지 과제, 듀얼 태스크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나요? 좋은 결과는 정확한 원인 파악, 적합한 처방, 꾸준한 실행, 이 3단계가 균형 있게 맞아떨어질 때 나온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는 변하지 않은 원칙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ADHD 운동이라고 하면 그저 에너지 발산 후 집에 가면 지쳐서 잠드는 것만 생각하신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두뇌를 변화시켜야지만 예후가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스스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센터를 고르는 진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상태와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ADHD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루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그 기분 저도 잘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앞이 캄캄했으니까요. 극도로 심한 ADHD를 가지고 있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결과를 내는 집중 생산성 루틴이 궁금하실 건데요. 여기 이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